금리 동결장에 가까워지면서 또 한 번 대개롱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차트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바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기준이 정확하게 있으셔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반대 관점의 기준에도 똑같이 걸어 두셔야 되는 장입니다. 왜냐? 오늘 PPI까지 봐야 되는 장이고요. 절대로 대개롱 자리 주지 않습니다. 추격하는 순간 모든 구간에서 청산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절을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슬슬 체력의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CPI와 제가 모든 상해, 하회, 그리고 부합까지 시나리오 말씀을 드리면서 유튜브로 대응점, 타점까지 모두 알려드렸고요. 실제로도 CPI가 끝나고 나서 스터디방 대응이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리에서 무조건 롱을 보시면 안 된다. 롱 자리 보시는 분들 꼭 보셔라. 마감 돌파를 해줘야만 단기 롱 자리를 볼 수 있다. 숏 자리까지 함께 보셔야 된다라고 긴급 브리핑까지 남겨드렸죠. 그러니 저희 코인인사이트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없으시겠죠? 저를 처음 만나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가 저를 계속 나오게 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지금 장세부터 한번 봐줘야 되는데요. 롱 자리가 이미 나오고 있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기준에 맞춰서 대응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삼각 수렴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볼륨량 같은 경우에도 점차 뚫어들고 그나마 매수세가 조금 튀는 자리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수렴의 형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삼각 수렴은 어떤 패턴이냐? 위로 돌파를 하든 아래로 돌파를 하든 방향성이 정해지면 한 곳으로 강하게 폭발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아직까지 수렴의 상단, 하단 아무것도 테스트를 하지 않았는데 대개롱 이런 한 가지 포지션을 고집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스윙 포지션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동결에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이지 이게 인하에 가까워졌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 장기 투자를 보시는 분들 이 상황 일봉에서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양봉이 어떻게 이전 음봉, 해당 음봉 보이시죠? 이 음봉을 종가로 넘어서는 양봉의 움직임을 오늘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음봉이 나온 뒤에 그 다음 추세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도지형 캔들, 그 다음 나오는 양봉이 종가로 이 전에 캔들을 넘어준다면 우리 모닝스타 캔들이라고 해서 추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캔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장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당 캔들에 대한 움직임을 읽으셔야 된다. 그러니 지금의 장세에서는 뭐냐? 단기적으로 아래에 있는 60K를 방어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1차 자리죠. 자, 60K가 방어가 됐다고 해서 이전 저점이었던 59K 이곳을 훼손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60K는 단기적인 방어기 때문에 지금 롱을 보더라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셔야 되고 숏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스위칭을 준비하셔야 된다. 똑같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번 단기 반등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는 어딘가요? 68K 부근이 되겠죠. 하지만 68K에 가기 전에 이미 물량이 가득한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세가 딸리는 이 상황에서는 모든 조건들을 부합하면서 이 조건들을 깰 때마다 분할 익절과 동시에 홀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가깝게 노려야 될 자리는 어딜까요? 여전히 64K입니다. 자, 64K는 소형 고래들이 손실 구간이 손익 구간으로 바뀌는 라인이죠. 우리 지금까지 소형 고래들이 손익 구간으로 바뀔 때 비트코인에 뭐가 시작됐다? 반등이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64K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정한 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매매해야 될까요? 자, 롱을 째리시는 분들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자, 팩트만 봅시다. 우리 어제 이전 지표 발표로 인해서 이전 저점을 방어를 했죠. 이 정도면 방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상승분을 모두 되감아서 내렸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갑작스러운 기대감에 오른 것들은 이슈성으로 인해서 다시 내려오게 돼 있다. 자, 이거는 차트에서 기본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전 고점을 구조를 돌파했습니다. 구조를 돌파했다는 건 뭐죠? 이전 고점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FEG들을 양봉으로 모두 돌파를 하고
그리고 올라갔다. 자, 하지만 이 양봉으로 돌파한 것들을 어떻게 다시 감아내렸기 때문에 해당 자리에서 생긴 FEG가 있었는데 이것을 또 한 번 양봉으로 올려쳤습니다. 자, 그러니 이 FEG 어디서 나왔나요? 양봉에서 새로 나온 FEG가 생겼죠.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릴까요? 이전에 매도 FEG에서 생긴 FEG는 저항 구간으로서의 작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걸 매수세로 한 번에 뚫어줬기 때문에 어떻게 심지어 이 꼬리가 어떻게 이전 캔들보다 위에 있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지지 구간으로 볼 수 있는 FEG로 변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원리 구조에 대해서는 매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세력들이 만든 장대 양봉, 개미가 만들 수 없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FEG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이런 FEG는 개미들이 불공정하게, 자, 개미들은 세력들의 이런 추정을 모르기 때문에 거래를 못해서 이 구간에 빈틈이 생긴다. 그게 FEG, 페어 밸류 갭입니다. 자, 그래서 갭이 생겼다고 해서 이런 곳은 보통 구조 돌파를 하고 자리로 고점을 찍어도 다시 되돌아옵니다. 왜? 우리 텅 빈 불공정한 거래를 했던 개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때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FEG의 중단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FEG 중단선에서 지지를 받으면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FEG 중단선에서 이탈을 하면 하락을 하는 겁니다. 자, 그걸 그대로 이 장에 끌고 와봅시다. 자, 이 장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자, 매도 FEG가 만들어졌겠죠? 자, 이 매도 FEG를 어떻게 하나의 양봉으로 드디어 우리가 돌파를 해버립니다. 자, 이것은 뭐냐? 이전 음봉을 잡아먹는 장악형 양봉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전 FEG는 지워지고 당연히 새로운 캔들이 생겼으니까 지워지겠죠. 그리고 이 매수 FEG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생긴 FEG에서 뭘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 중단선을 테스트할 것이다. 그럼 이 중단선이 무너지면 어디까지 해당 중단선을 테스트하러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에서 지지 반등이 생겼을 때 이 구조 돌파 자리, 이 63.2K를 돌파하면 뭐 롱을 밟아볼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하지만 여기 돌파를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여기에서 양봉을 띄워주는 순간 63.2만 넘을 수 있다면 아래로 되돌려서 확인까지 하고 간 무빙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튼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제외하고 아래로 더 떨어져서 해당 구간 FEG까지 모두 테스트를 해준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2배 정도 확신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만 이 61.7K 구간 여기에도 하나의 추세를 나타내는 FEG인데 자, 이 구간은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는 반대로 FEG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숏이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녁에 PPI가 남아있죠. CPI가 예상치를 부합하고 생각보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좀 안도감 랠리, 단기적으로는 안도를 좀 줄 수 있는 차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오는 PPI에 또 한 번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해째 그래째가 아니라 실로 여러분 저도 이런 구조 돌파 자리에서 어떻게 숏을 한번 보고요. 이런 전일 주가 유동성을 수입한 구간에서 또 한 번 롱을 보는 이런 단기적인 매매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진짜 너무 감사했던 게 어제 영상을 보면 자, 진짜 밥만 들고 숟가락에 얹어서 이까지 억지로 벌려서 떠먹이는 수준이네 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영상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커뮤니티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알려드렸으니 여러분들이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보통 들어가는 자리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브리핑을 드립니다. 자,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모두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했고 뭐만 하면 됩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래쪽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 방에 코인이사이트 조금 유명하죠. 4층 계정까지 생겨서 계속해서 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래쪽에다가 상승이라고 2글자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들어오셨을 때 제가 어떻게 실시간으로 차트를 보고 있는지까지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커뮤니티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PPI도 함께 대응해 볼 테니 이런 대응점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지표 발표가 있는 날은 저도 사람인지라 바로바로 두 곳에 모두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양해 부탁드리면서 스터디룸을 한번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자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여러분 이 자리는요. 뭐 4848보다
장보다는 먹뱃 하는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먹고 뱉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장이고요. 현재 이 자리를 봤을 때 우리가 CPI 예상치 부합이라는 결과로 계속해서 끌어가던 단기적인 하락 채널은 어떻게 기간 조정을 통해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60K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CPI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치가 부합해줘야 된다. 근데 그것이 금리 인하로 가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를 방어하면서 횡보하는 무빙이 나올 것이다. 제가 봤을 땐 지금 그 무빙이 나오고 있고 단기 채널을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빼주고 다만 삼각 수렴의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안전한 구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똑같습니다. 이전 1시간봉에서 삼각 수렴을 테스트하고 올라갔을 때 롱을 잡았던 것처럼 이번 정도 삼각 수렴의 이 상단과 하단을 굉장히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삼각 수렴의 하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롱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FEG 중단선을 부수고 내려왔을 때부터는 하락에 대비를 하시는 게 좋고 우리가 이 하단선 보이시죠? 요 하단선이 어딥니까? 61 정도가 됩니다. 요 60일 근처에 있는 것이 이 전일 저가의 유동성을 먹은 곳인데요. 61K 부근을 부수고 내려오는지 숏을 계속 홀딩해야 되는지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스터디룸에서는 이 중단선에서 들어가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무래도 아래쪽 테스트 구간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손익비가 굉장히 낮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손절가 잘 정해주시고 다시 손절가 잘 정해주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남아있는 PPI 결과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요. 우선 저는 여기에서도 좀 수렴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캔들이 조금 더 정리된 후에 오후 브리핑으로 돌아올 예정이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롱을 누르기보다는 이런 자리들 지금 뚫렸기 때문에 아래쪽은 거의 뚫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래를 지금 어떻게 디디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제가 보는 것처럼 하방에 대한 위험도가 더 높아서 숏으로 돌아설 것인가.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롱은 완전 정리를 조금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다시 밟아주고 올라가준다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곳 64까지는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뭐 매수세가 확 좋아진 장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응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지표 발표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 자세하게 브리핑을 드릴 예정이고요. 차트도 여러분들이 오후에 되면 조금 안정권에 와서 제가 어떻게 봐야 될지 그 구조가 박스권인지 뭔지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브리핑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